네, 지금부터 이제 랜선 위성 영상 또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난 수업 때는 정규 식생지수에 관한 랜선 위성 영상 가지고 정규 식생지수 NDVI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QGS 가지고 실습을 해봤어요. 근데 뭐 NDVI는 이제 랜선 위성 영상 말고도 이제 근적외선이랑 레드밴드가 있으면 NDVI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랜선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다음 그 다음 수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뭐 센티넬이라든가 또 우리 또 그 다음 수업 또 진행되어 있는 뭐 컴셋 위성 영상이라든가 근적외선과 NIR 밴드와 그다음에 레드 밴드만 있으면 NDVI는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굳이 랜셋 아니더라도 제작이 가능해요. 예, 근데 근적외선 NIR 영상과 밴드와 레드 밴드는 뭐 어지간한 위성 영상, 그러니까 광학 센서를 활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은 다 NIR 밴드와 레드 밴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꼭 랜셋 위성 영상만 가지고 NDVI 제작할 수 있다, 뭐 그건 아닙니다. 예, 센티넬이나 뭐 컴셋이나 또 그 외 위성, 굉장히 뭐 위성 종류가 많으니까 광학 센서를 탑재한 위성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다중분광 밴드를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다중분광 밴드로 구성된 대부분의 광학 센서 기반 위성 영상에서는 NDVI는 다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그대 이런 거 여기 이제 곧바로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NDVI는 이제 대표적인 원격 탐사 지수, 그러니까 리모트 센스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트 센스 인덱스가 왜 필요한가는 제가 NDVI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어떤 특정 주제, 특정 테마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난 수업 때 뭐 오늘 PPT에서는 제가 생략했지만 지난 수업 때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중 분광 반사 곡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밴드별로,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파장대별로 특정 전자기파들이 특정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는 다양한 토지피복에 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반응하는가, 반사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전자기파의 다양한 파장대의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에 부딪힐 때 나타내는 반사 강도를 이용해서 이런 특정 특정 토지 피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식생지수는 식생이죠, 대표적으로 특정 토지 피복에 관해서 특정 토지 피복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수를 원격 탐사 지수라고 합니다. 리모트 센스 인덱스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NDVI였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리모트 센스 인덱스가 꼭 식생 지수밖에 없나요? 예, 베지테이션 인덱스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많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지금도 어떤 연구자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되고 있고, 왜냐하면 위성은 계속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뭐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다 개발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 개발하는 국가의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그 위성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 탑재되는 밴드가 다 달라요. 탑재되는 밴드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위성 영상이 크게 네 가지 해상도,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 뭐 분광 해상도, 방사 해상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원격 탐사 지수는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어느 연구자에서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새로운 연구 결과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식생 지수 외에도 저도 이 원격 탐사 지수를 다 몰라요. 저도 뭐 제가 쓰는 것만 알지 대부분 저랑 사정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어떤 연구자라고 이제 어떤 연구자라고 이런 모든 이 원격 탐사 지수를 다 아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원격 탐사 지수를 한번 종류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는가? 뭐 구글링 하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여기 보면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인덱스 데이터 포털이라고 여기 구글링 치시면 나옵니다. 리모센스 인덱스라고 치시면 이게 구글링 하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어요.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설명했지만 다양한 원격 탐사 지수를 색생 지수 외에 다양한 원격 탐사 지수를
센서별 활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센서도, 자, 여기 show index for selected sensor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광학 센서, 그러니까 다양한 위성에 탑재된 광학 센서들이 여기 다 있죠. 여기 다 있어가지고, 예, 여기 랜셋도 있고, 랜셋 8도 있고, 우리나라 컴셋2도 있고, 물론 이게 약간 조금 업데이트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컴셋 같은 경우는 현재 컴셋 광학 센서 같은 경우 컴셋 3A, 컴셋 1 우리나라 거요. 예, 우리 컴셋 1, 2, 그 다음에 컴셋 3, 컴셋 3A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 컴셋 2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랜셋을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랜셋만 하더라도 랜셋 5호 위성과 랜셋 8호 위성만 랜셋 5호 위성 영상과 랜셋 8호 위성만 하더라도 8호 위성 영상만 하더라도 랜셋 5호는 밴드가 7개인가 그랬죠. 랜셋 8호 위성은 밴드가 11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랜셋 똑같은 랜셋이라도 랜셋 5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인덱스와 당연히 랜셋 8호 위성 8호 영상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인덱스가 당연히 종류가 다르겠죠. 상식적으로 랜셋 8호 위성 영상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인덱스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밴드가 더 많다 보니 그 밴드별로 다 특성이 있고 그 밴드별 특성을 고려해서 또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랜셋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센서, 광학 센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원격 탐사치가 다양하다. 이거를 이제 여기 설명하는 건데 제가 랜셋 8호 한번 제가 뭐 계속 사용했던 랜셋 8호 가지고 한번 보죠. 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랜셋 8호 영상 위성 영상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밴드가 리모트 센스 인덱스가 굉장히 많네요. 예, 저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뭐 AV 이건 뭡니까? AVS 쌉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라고 이것도 이제 식생 지수 중 하나인데 이거는 뭐 토양의 토양 관련 인자들을 좀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개선된 베지테이션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있죠. Adjusted Transformed Soil Adjusted 여기 Soil Adjusted Vegetation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에어로솔 프리 베지테이션 인덱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대기 인자가 좀 제외된, 베지테이션 인덱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NDVI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식생 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생 관련 지수가 굉장히 많고, 글로벌 베지테이션 모이스처 인덱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아이고, 뭐,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서, 참, 저도 참, 예, 이거를 다, 예, 그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랜셋 8호, 그니까, 랜셋 딱 하나의 센서인데, 랜셋 8호 센서만 하더라도, 예, 탑재된 광학 센서를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원격 탐사 인덱스를, 뭐, 저도 다 모르는, 저도 다 모르는, 이런 원격 탐사 인덱스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 여기 보면은 계산식도 여기 다 돼 있고요. 계산식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가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뭐냐 센티넬 같은 우리나라 거라도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센티넬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모르겠네요. 예, 센티넬도 있네요. 센티넬 2B, 2A. 예, 아까 본 것 같은데 예, 센티넬 2A만 가지고도 아이고 굉장히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많을 줄이야. 하하하. 예, 굉장히 다양한 인덱스들을 여러분들이 또 원격 탐사 지수를 리모트 센서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이번에 이거 센서별로 봤고 그 다음에 또 활용처별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격 탐사가 위성 데이터 분석에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다양하죠. 식생, 뭐 해양, 그 다음에 수자원, 뭐 환경, 도시,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NDBI라고 빌딩 인덱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빌딩들을 좀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빌딩이 도심 지역을 이렇게 도심 지역을 이렇게 또 측정할 수 있는 인덱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예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NDBI인가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어그리커처 농업 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그 다음에 뭐 파이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화재. 그러니까 이제 뭐 불에 탄 지역을 번 에어리아 인덱스라고도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불에 탄 지역을 얼마나 또 잘 나타낼 수 있는 인덱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지역, 지질, 그 다음에 뭐 식생, 예, 너무 많습니다. 식생 쪽 해가지고
예, 너무 많아서 예, 뭐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아유 뭐 진짜 뭐 너무나 많기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연구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 학업이나 연구에 따라서 이런 뭐냐 예, 그거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센서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원격 탐사 지수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종류가 뭐가 있는가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물론 좀 업데이트가 좀 안 된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격 탐사 지수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곧바로 가보죠. 이번에는 오늘 수업은 정규 물지수입니다. 물지수가 뭐냐면 물. 한마디로 물의 지난번 식생지수에서는 식생의 그런 활성도를 그러니까 메저링 그러니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인덱스인 NDVI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지수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이게 토양에 있는 뭐 수분지수인가? 그러니까 이게 물과 수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물은 그냥 액체고, 수분은 좀 액체도 액체지만,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양에 이렇게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뭐 수분이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정의를 내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물은 한마디로 지표수 surface water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urface water가 그러니까 지하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격 탐사에서 이건 광학 센서의 밴드 다중광학 밴드를 가지고는 지하수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의 측정은 거의 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뭐 제가 모르는 어떠한 지하수를 언더와터를 측정할 수 있는 인덱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에서는 물 밑에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그런 지하수는 좀 측정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예, 어쨌든 원격 탐사기가 리모 센싱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예, 지표면을 땅의 상태, 그러니까 지표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면의 눈으로 그러니까 딱 볼 수 있는 지표면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는 좀 알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지표수를 의미합니다. 서페이스 워터 대표적인 서페이스 워터가 뭡니까? 하천, 예, 뭐 강이죠. 강 아니면 바다 쪽, 예, 해양 쪽, 해양 쪽. 그 다음에 또 지표수 많죠. 호수, 저수지, 습지. 등도 모두 지표수라고 합니다. surface water라고 해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NDW는 뭔가 이거 정규 물지수입니다. 정규 물지수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normalize difference water index라고 하는 거예요. 예, water index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주로 쓰이냐? 지표수 탐지, 시계와 하천 변화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식생지수와 달리 자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또 여기서는 제가 또 설명을 생략했지만 그래프를 다중분간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광선에서도 물에서는 반사도가 굉장히 낮았었죠. 뭐 그다음에 근적외선에서는 물에서는 반사도가 거의 0이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다 확인했죠. 뭐 그건 제 그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강의 동영상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런 거죠.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이게 어차피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다중분광 밴드나 적외선, 근적외선 밴드에서 물에서는 이거 반사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물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뭐 식생지수랑 똑같습니다. 예, 물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지난 수업 때 이거 봤던 거죠. 예, 여기 가시광선 밴드예요. 가시광선 4번 레드 밴드인가? 가시광선 아니면 3번 밴드나 가시광선 밴드나 아니면 이렇게 근적외선 밴드에서 물은 반사도가 상대적으로 다 낮습니다. 다른 토지표국에서 그거는 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센서별로 방사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렌세 8호 영상에서는 렌세 8호 영상에서 특히 근적외선에서 이 밴드 반사도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픽셀 값이 픽셀의 절대값을 이렇게 산정하기 힘든 거죠. 왜냐? 방사 해상도가 센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식생지수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센서를 다, 뭐 렌세 8이든 렌세 8이든 렌세 5호든, 그 다음에 아니면 센티넬이든 센티넬 2든 2호든 아니면 뭐 컴셋이든 간에 어떤 모든 광학 센서를 다 적용을 했을 때도 이렇게 정규화된 지수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정규 물지수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 정규 물질수도 이렇게 왜 필요한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자, 여기서는 이제 정규 물질수는 그러니까 식생 지수에서는 지난번 수업했던 NDVI에서는 식생의 구분, 식생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NDVI는 사용할 수 있지만 또 NDVI에서는 이게 NDVI는 또 식생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나, 식생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도 이게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물지수는 그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지수에는 주로 탐지, 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천에서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어쨌든 물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에서 물이 얼마나 잘 모여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하천엔 다 물밖에 없거든요. 예, 물이 얼마나 잘 있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식생이 얼마냐 이렇게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냐 이거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뭐 물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거는 좀 측정이 그렇게 좀 쉽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물에 이런 부유물질이고 물이 얼마나 혼탁하느냐 안 혼탁하느냐는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물의 건강성을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거는 물의 건강성을 측정하진 않아요. 예, 물이냐 아니냐를 주로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게 NDW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NDW는 왜 필요하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밴드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밴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 밴드에서는 물이 굉장히 이거는 뭐 여기 이런 거 다 구름이고 그 굉장히 여기서는 지금 한강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어둡게 크게 보이지만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 조그만한 호수나 이런 지하수 호수라든가 습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견된 습지도 있어요. 뭐 문경의 돌리네 습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문경의 돌리네 습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전에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호수라든가 이게 뭐 습지는 굉장히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좀 그것도 좀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나라에 워낙 또 산이 많다 보니 국토의 뭐 거의 70% 가까이 산 아닙니까? 산이다 보니 이게 산 속에 있는 조그만 물이라 지표수가 굉장히 조그맣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다 밴드에서 어둡게 나타나는데 그 잘 안 보이죠. 그림자랑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당연히 이거 그냥 이런 하천 한강과 같은 큰 하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굳이 뭐 NDW를 안 쓰더라도 그냥 밴드만 하나 딱 보더라도 이게 물인 게 아니라는 거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거 아까 말한 제가 이제 또 그러니까 외곽 지역 그러니까 이제 격리된 지역 그러니까 뭐 산악 지역에 있는 이런 호수나 이런 조그만 호수나 저수지 같은 거를 위치를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다 드론을 날려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지표수를 탐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잘 띄거든요. 이 NDW 만들면. 왜냐하면 NDW에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이것도 이제 정교화된 값이기 때문에 이 식생관의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NDW 같은 경우는 이 그린 밴드와 NIR 밴드, 니어 인프라레드 NIR 근적외선 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NDVI 식생 지수는 레드 밴드와 NIR 밴드인데 정규 물지수는 그린 밴드와 NIR 밴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죠. 요즘은 또 NDVI 말고도 MNDVI라는 게 있습니다. Modified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M이 붙었다는 거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Modified MNDWI라고 있는데 그거는 주로 그것도 이제 또 그거는 그러니까 NDWI 그러니까 물지수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에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저도 그때 이거 봤었었는데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개발된 이런 원격 탐사 지수인데 그러니까 수정된 MNDWI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2000년 중반에 나왔을 겁니다. 몇 년지 그거는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모든 이 수업에서 저는 크게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지 모든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또 강의를 또 못하기 때문에 근데 MNDWI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근적외선 그러니까 이거는 가시광선 안 쓰고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예. 물론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원격 탐사 같은 경우는 워낙 케이스 스터디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지표수에서는 그러니까 물에서는
NDWA가 더 잘 먹히고, 또 어떤 지표수에서는 어떤 물에서는 또 MNDWA가 더 잘 먹히고, 뭐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시면 NDWA와 MNDWA를 둘 다 만들어 보셔가지고, 이런 어디에서는 이게 NDWA가 또 잘 지표수 탐지에 더 잘 쓸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MNDWA가 또 더 잘 쓸 수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 거의 동일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NDWA는 이렇게 그린 밴드 마이너스 NIR 분의 그린 밴드 플러스 NIR 이런 케이스 있을 있고, 이렇게 해서 렌세 5, 오늘은 뭐 렌세 5는 굳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렌세 5는 생략하고, 렌세 5에서는 밴드 2 마이너스 밴드 4번 분의 밴드 2번 플러스 밴드 4번 이렇게 될 수 있고, 렌세 8호에서는 이제 밴드 3 마이너스 밴드 5 분의 밴드 3 플러스 밴드 5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어쨌든 저는 뭐 밴드 4번 여기서 안 쓰이고, 밴드 3번과 밴드 3번이 렌세 8에서는 그린 밴드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밴드 3번과 밴드 5번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지스터 계산기 메뉴에서 가셔가지고, 자, 한번 보죠. 밴드 3 마이너스 밴드 5죠. 자, 밴드 3 마이너스 밴드 5 분의 밴드 3 플러스 밴드 5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자, 이것도 이제 그 뭐냐, NDWR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NDWR 만들어 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보면, 자, 뭔가 이것도 이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기능은, 이거는 이제 레스터 툴바에서 이 스트레칭 하는 기분이, 이거는 임시적으로 이게 사람의 시각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지, 이거 스트레칭 시켜준다고 해서 픽셀 값이 변하거나 하진 않아요. 예, 픽셀 값이 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뭔가 스트레칭 시켜봤는데, 자, 뭔가 어떻습니까? 예, 여기 객체 식별 눌러가지고 픽셀 값을 한번 확인해보죠. 예, 이거는 이제 끄고, 이거는 끄도 될 것 같고, 확인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자, 이렇게 확인해보면 어때요? 확실히 물인 지역은, 한강 쪽의 물인 지역에서는 0.1.3 이렇게 좀 값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0.15 정도 값이 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이것 쪽은 예, 값이 높다는 사실이 있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거 NDW에서는 값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마이너스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식생 지역에서는 뭐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들어 봤던 NDBI랑 영 다르죠. NDBI에서는 이런 식생 지역에서는 0.5, 뭐 거의 뭐 0.5 정도 나왔죠. 굉장히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맞죠? 식생 지역에서는 높은 값이 나오고, 물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은 값이 나왔었는데, NDW에서는 반대로 나와버렸죠. 물에서는 꽤 0 이상의 값이 되게 다 나오는데, 물이 아닌 이런 뭐 토양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양은 그래도 뭐 0. 마이너스 0.1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데, 식생지에서 아예 뭐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DV랑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혀 다른 밴드 가지고 연산했고, 다른 계산식을 다른 밴드가 연산을 했고, 목적이 다르니까 NDVI는 식생만 이렇게 좀 부각시키기 위한 거고, NDW는 물만, 이거 지표수 물만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거 조그만 이런 호수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조그만 호수들이 NDW에서 꽤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시각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밴드만 이렇게 딱 봤을 때에 비해서, 자, 이렇게 밴드만 이렇게 봤을 때, 3번 밴드만 봤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물과, 이거 뭐 이런 거는 다 구름이고요. 물과 이렇게 지표수와 지금 물과 이렇게 산림적인 구분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근데 NDW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물이죠. 이런 게 다 물이에요. 이런 거 다 지표수. 뭐 호수, 습지 뭐 그런 데겠죠.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3번 밴드만 하더라도
잘 안 보이죠? 예, 물이 잘 눈에 잘 띄잖아요. 어둡고 하기 때문에.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DWI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끔씩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이걸로 비교 3번 맨날 비교해 보면 이런 부유물질 같은 거는 부유물질이 이렇게 물에 좀 있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여기서 좀 보면 NDW에서 물이 살짝 이렇게 색이 좀 약간 이렇게 눈에 띄죠. 이렇게 색이 눈에 살짝 띄는데 예,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하천에 있는 부유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부유물질이 거의 없는 지역에 비해서는 NDW 부유물질이 있는 NDW는 좀 이렇게 값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아요. 예,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 그래서 이것도 NDW는 물에 있는 이런 부유물질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NDWI가 굉장히 깨끗한 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는 지금 서해 쪽인데 이게 서울, 경기도 쪽이니까 서해는 아무래도 이 부유물질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조수 간만의 차이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부유물질들 갯벌도 많죠. 근데 동해 같은 경우는 이게 갯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바닷물이라도 동해와 서해를 우리나라를 한국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동해와 서해 같은 경우 똑같은 바닷물이라도 이게 물의 혼탁함이 전혀 다를 겁니다. 예, 당연히 동해가 물이 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맑을 거고 부유물질이 거의 서해에 비해서 확실하게 없으니까 이거 조수가 이거 갯벌 같은 게 없다 보니 서해는 이제 갯벌도 많고 조수 간만의 차도 심하고 갯벌이 많다 보니 이게 바다 쪽으로 끊임없이 부유물질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NDWI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 연구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이런 렌즈 가지고 이렇게 서해와 동해 동해에 있는 이런 NDWI를 이렇게 보더라도 아마 동해 쪽이 좀 더 NDWI 값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결론은 자 NDVI 이거 어쨌든 이게 NDWI 만드는 방법은 이제 NDVI 제작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레스터 메뉴로 가셔가지고 메뉴에 있는 레스터 메뉴로 가셔서 레스터 칼큘레이터, 레스터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QGIS의 문법에 따라서 QGIS 문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는 NDWI를 이게 식을 작성을 표현식에서 NDWI를 만드는 식을 작성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NDWI 어떻게 주로 사용이 되느냐? 지표수 탐지, 서페이스 워터, 지표수 탐지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천, 그 다음에 뭐 습지, 호수, 저수지 같은 이런 조그만 큰 하천뿐만 아니라 조그만 이런 조그만 산 속에 있는 진짜 산 속에 외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표수들을 탐지할 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과 물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물이 아닌 지역은 뭐 굉장히 많죠. 뭐 육지, 소일, 토양, 뭐 도시, 베지테이션 등 이렇게 구분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다만 이게 워터 인덱스가 수분 지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스처 인덱스는 아니고 토양에 있는 그런 수분의 함유량을 측정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냐 아니냐, 물과 육지 구분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토양에 있는 수분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거는 또 수분지수라고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분지수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지수가 워터 인덱스가 수분지수랑은 전혀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물질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있냐 없냐 정도를 측정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토양이나 이런 토양 안에 있는 뭐 가뭄 등으로 인해서 토양이 얼마나 뭐 드라이해져 가느냐 뭐 이런 거를 측정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분지수라고 이거는 다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분지수와는 전혀 다르므로 토양 또는 식생의 수분 함량 측정에는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오늘 또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 시간 또 뭔가 또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또 뭘 계속 랜셋 위성 영상 계속 하면서 또 이게 랜셋 위성 영상 분석, 랜셋 위성 영상 또 랜셋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위성 영상의 이런 전처리 과정까지 제가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가지고 다양한 위성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수업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